사람마다 대부분 10명 중에 한 9명 정도는 우시를 사용하세요. 그 중에 한 분 정도 좌시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골프를 입문할 때 좌시와 우시가 중요해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지금 입문 때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알지 않으면 나중에 잘 치면은 절대 안 해요. 잘 치면은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골프 신세계 신현석 프로입니다. 골프를 왜 시작하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보통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비즈니스 때문에 직장 상사들, 남자들끼리 어울리면서 골프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골프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랑 같이 치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지인들이 권유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치는데, 자,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내가 골프를 시작했던 동기부여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을 레슨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회원님 왜 골프를 여기서 3개월밖에 안 배우고 그만두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동기가 없어서 그래요. 이왕 입문하셨으면은 지인분들과 약속을 하셨을 때 조금 빨리 라운딩 갈 수 있는 날짜까지 정해보세요. 대신 너무 이르진 않게요. 골프에 입문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골프에서의 주시가 뭐예요? 라고 해서 처음에는 골프의 주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시가 뭘까요? 내가 주로 보는 시력, 주로 보고 있는 눈의 시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대부분 10명 중에 한 9명 정도는 우시를 사용하세요. 오른쪽 눈이 시력이 좋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 정도 좌시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골프를 입문할 때 좌시와 우시가 중요해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골프의 공의 위치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시를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가상의 점을 이렇게 찍어 드릴 거예요. 하나의 목표에 작은 목표를 찍고 양손을 이렇게 한번 동그랗게 잡아보세요. 두 눈을 뜬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나 위에서 아래로 그 구멍 사이에 점을 넣으면은 왼쪽 눈으로 보는지 오른쪽 눈으로 보는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시가 우시인 분들이 계시고 좌시인 분들이 계시는데, 주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공의 위치 하나를 판단할 때도 눈의 위치에 따라서 공을 잘못 놓으면은 우리가 흔히 뒷땅, 탑핑 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줄어들어요. 나의 주시를 입문 전에 먼저 알고 시작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 계실 때 우선 우시로 확인된 상태에서 레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폭이에요. 골프에서 보폭이 왜 중요해요? 골폭을 왜 알아야 돼요? 라고 설명드리면은 나중에 퍼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거리는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보폭 정도는 알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지금 입문 때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알지 않으면 나중에 잘 치면은 절대 안 해요. 잘 치면은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입문 때 머리에 각인시켜서 내 거의 주시와 보폭을 만들고 입문하시면은 다른 사람과 시작은 같아도 훨씬 더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폭을 재는 거는 우리가 흔히 줄자 있잖아요. 줄자나 해서 하나의 목적지를 정한 상태에서 총 5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걸음에 60cm 정도 나오거든요. 총 5걸음을 걸으면은 3m 정도 되는 거예요. 절대 골프는 자기가 직접 걸어서 보폭을 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주시를 확인하고 내 보폭의 걸음에 한 폭의 거리를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골프에 입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두 번째는 골프란 무엇인가예요. 자, 사람들이 골프를 왜 시작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막 아까 말한 것처럼 동기부여가 있고 막 그래요. 골프는 뭐예요? 공놀이. 인생이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그냥 골프란 이런 거예요. 골프라고 뭐라고 물어봤을 때 골프 막 스트레스야. 골프 막 짜증나. 주위 사람들이 막 하다 보면은 골프를 배우다 보면 다 그냥 짜증난대. 재미없대. 어렵대. 해도 끝이 없대. 어떻게 정의 내리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골프가 어떤 운동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골프란 뭐다? 14개의 도구 사용법이다. 여기 있는 클럽을 보면은 14개의 골프 클럽을 넣을 수 있어요. 저희가 시합에서는 14개의 클럽 이상을 넣으면 안 되지만, 시합이 아닌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15개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거는 14가지의 도구를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로만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14개를 다 잘 쳐야 되니까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두 번째, 10.8cm. 우리가 홀컵, 18홀의 홀컵의 지름이에요. 이 10.8cm짜리 홀컵에다가 우리가 공을 넣는 게임인 거예요. 자, 그리고 공은 몇 cm예요? 정확히는 4.27cm죠. 근데 골프공의 지름은 4cm 정도 된다. 자, 그리고 골프는 몇 개? 18개의 홀을 돌아요. 그리고 72점이라는 점수를 같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많이 하냐 적게 넣느냐에 따라서
적게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골프를 뭐라고 설명드리면 좋아요 라고 하면은, 골프는 14개의 도구를 사용하고 10.8cm짜리 지름을 가진 홀컵에 4cm짜리 공으로 18개 홀을 누가 적은 숫자로 게임을 마무리해서 이기는 게임이에요. 자, 근데 왜 사람들이 골프가 스트레스라고 하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프는 가장 중요해요. 자연에서예요. 결국은 라운딩을 가기 위해서 이제 골프를 치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골프는 자연에서라는 거는 비가 올 때도 쳐야 되고 눈이 올 때도 쳐야 되고 바람 불 때도 쳐야 되는데, 내가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보지 못하니까 여기서는 잘 쳤는데 막상 나가면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나는 잘 쳤는데 왜 짧게 가지? 분명히 나는 잘 맞았는데 왜 옆으로 가지? 처음 무조건 잘하겠다는 마음으로 갔다가 어려워지는 게 이 골프라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왕 골프에 입문하셨으면은 알고 계시면 좋은 지식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프 신세계 첫 번째 과정에서는 입문자들에 대한 레슨을 시켰는데, 골프 신세계 저희 구독자분들은 처음에 입문했을 때 골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채널을 왜 보게 됐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주시와 보폭에 대해서 꼭 확인하고 입문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골프란 무엇이냐? 자연에 사는 게임이다. 14개의 도구로 하는 거다. 10.8cm, 4cm, 그리고 18개 홀을 돈다. 72점. 누가 적게 넣는 게임이냐? 이렇게까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골프를 입문하실 때 기본적인 지식과 골프를 입문했을 때 너 잘 배웠구나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확인 및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및 점검이라는 이제 주제로 저희가 레슨할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뭐를 확인하고 뭐를 점검한다는 거지? 자, 골프장에 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클럽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백을 내리고 프런트로 가고, 프런트에서 이름을 쓰고서 티업 시간을 적고, 내가 옷을 갈아입고서 들어오는 거, 그런 것도 다 확인하고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골프장 갈 때예요. 처음 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은 클럽하우스 앞에서 백을 내려줘요. 백을 내려줬을 때 네임택이 잘 붙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프런트에 갑니다. 프런트에 가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약자 성명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순서를 적잖아요. 그때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보통 라운딩 가면 이렇게 4명이서 이름을 적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갔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위에 이름을 적는다? 아니에요. 그 라운딩에서 가장 연장자나 높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 이름 칸을 1번, 4번에 비워두시면 좋아요. 그 이유는 이름표 네임택이 들어오면은 그 순서대로 백을 놔요.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그러면은 카트의 제일 편한 부분이 1번, 4번이거든요. 편하게 클럽의 게임에 진행할 수 있게끔 배려하면서 이름을 적어주셔도 되게 좋은 에티켓 매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적고 티업 시간 바꿔서 라카 번호를 받아요. 라카 번호를 바꿔서 이제 우리가 샤워장에 들어서 옷을 갈아입죠. 중요합니다. 클럽하우스에서 나와서 플레이하는 스타트하우스까지 가는 시간은 내가 7시 30분이면 최소 15분 전에는 들어가 계세요. 아마추어 분들이 라운딩 가다 보면은 막 7시 30분 티업이면은 막 7시 20분에 도착해서 막 나 안 늦었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15분 전에 스타트하우스에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볼 준비하면서 준비를 한 다음에 1번 홀로 가서 정확히 티샷을 하는 시간이 7시 30분인 거예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르치는 구독자분들과 회원들은 30분 전에 가셔서 15분 정도는 캐디가 아니어도 자신이 먼저 몸을 풀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골프를 제일 먼저 쳤을 때 우리가 뭘 먼저 확인하냐면은 첫 번째는 거리예요. 자, 우리가 라운딩 가면은 1번 홀에 갔을 때 내가 남은 거리가 어떻게 돼요? 캐디한테 물어보거나 사람들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골프장엔 노캐디야. 그랬을 때는 옆에 표지판이 있어요. 화이트티 옆에 총장의 거리 표시판이 있어요. 그런 표시판이 없고 티셔츠에 없으면은 말뚝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혹은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나오는 전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컨에 가서 우리가 아이언을 쳐야 되는데 캐디가 없는 골프장이나 혹 캐디가 있어도 내가 직접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거는, 골프장 가면은 어떤 곳에는 이렇게 하얀색에 빨간색 줄로 하나, 둘, 이렇게 거리 말뚝이라고 해서 하얀색 말뚝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말뚝이 양쪽 오비 지역 옆에 있거든요. 그 말뚝 표시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몇 미터 남았다. 예를 들어서 말뚝 하나 있으면은 100m나 혹은 야드, 말뚝 두 개 빨간 수 두 개가 있으면은 150야드나 150m, 그리고 세 개가 있으면은 200m, 200야드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미터나 야드냐는 그 골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없는 골프장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나무들, 이렇게 묘목들이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거리목을 나무로 표시하는 곳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카트도로 위에 또 확인하는 데가 있거든요. GPS나 캐디나 거리 시정기가 없었을 때 우리가 이런 골프장에 표시되어 있는 말뚝이나 이런 표시판들로 우리가 총거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람이에요. 선수들이 이렇게 딱 날리면서 막 바람을 체크하잖아요. 바람을 체크하는 방법도 선수는 다 있습니다. 잔디 날렸을 때 내 발끝으로 뚝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 그리고 가슴으로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20% 정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리가 100m였을 때 내 바람이 가슴으로 날라온다. 그러면 나는 플러스 2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총 120m의 거리를 보낼 수 있는 클럽을 선택하셔야지만, 맞바람이 불었을 때 거리를 더 보내는 클럽을 잡아야 되고, 또 뒷바람이 불었을 때 내가 덜 보내는 클럽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잔디를 날릴 때 죽은 잔디가 좋아요, 살아있는 잔디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열의 9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마른 잔디요. 근데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잔디를 뽑아서 날렸을 때 우리가 그 무게의 질량으로 해서 바람이 분다 안 분다를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흔히 이렇게 바람을 우리가 체크한다는 거는 내가 몸에서 느껴지는 게 실질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체크하면서 플레이에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내 느낌에서 바람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 굳이 바람을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해저드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골프장 가면 해저드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3 아일랜드 홀이 있고 해저드가 없는 홀이 있는데, 가끔씩 이런 경우들 없으셨어요? 만약에 여기서 파3예요. 여기가 해저드예요. 이렇게. 여기가 티가 이렇게 있어요. 자, 남은 거리가 140m예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거리가 대략 해저드의 넓이가 우리가 폭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30m야. 딱 잘 맞아서 뿅 날아가서 갑자기 공이 빠져버렸어. 내가 너무 잘 맞았는데 왜 안 맞았을까? 그래서 140이어서 바람까지 확연해서 내가 164m 쳤는데 왜 안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가 쳤는데 안 날아가는 이유는 해저드를 확인 못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130m의 폭이 있는 해저드 아일랜드 홀이면은 우리는 플러스 13m, 한 클럽 정도로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요, 분명히 물이 있으면은 공기가 올라가지요. 수증기가 올라간다는 거는 공기에 벽이 생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벽을 뚫고 갈 때 우리가 10m 정도는 더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기준 안에서 해저드와 바람을 따로 확인하고 점검한 뒤에 클럽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나는 잘 맞았는데 남 탓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확인하고 점검해서 잘못해도 내 탓, 잘 쳐도 내 탓이 되는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땡뚱하게 나오시거든요. 겨울에 해저드 얼었을 때는 봐야 되나요? 안 봐도 됩니다. 해저드가 얼음이 깡깡 얼었으면은 얼음에 맞고도 튕겨서 올라갑니다. 이제 조금 더 이걸로 인해서 골프를 쳤는데 더 재밌다, 더 즐겁다 했을 때는 볼의 현상과 핀의 위치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법까지 보고, 그 다음에 프리샷 루틴에 대한 이론까지 배우시면은 우리가 그래도 골프장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골프를 칠 수 있게끔, 골프 신세계 구독자분들은 이번에 1, 2, 3번에 대한 기본적인 거리, 바람, 해저드 요 세 가지를 확인 및 점검을 하시고요. 자, 프리샷 루틴 좋은 습관이에요. 자, 골프를 치면은 사람들이 맨날 그런 얘기해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근데 나쁜 습관은 굉장히 많이 따라하거든요. 좋은 습관은 안 해요. 왜?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재미없으니까. 근데 프리샷 루틴은 무조건 하세요. 첫 번째, 연습스윙. 선수들이 공을 티를 꽂아놓고서 드라이버 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연습스윙이에요. 그때 드라이버는 보통 1회에서 2회 정도예요. 이거는 선수들의 영상들을 보시면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언은 2회에서 4회, 웨지는 4회에서 6회, 퍼터도 4회에서 6회 정도 연습스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연습스윙의 순서가 무조건 1회예요, 2회예요, 3회예요, 4회예요, 어느 홀에서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가 아니라 나의 연습스윙의 루틴에 맞춰 놓으세요. 만약에 내가 연습스윙 한 번 했는데 불안해서 한 번 더 해? 안 돼요. 그냥 맞춰 놓으세요. 드라이버 1회, 아이언 2회, 웨지 3회, 퍼터 4회라고 해요. 드라이버는 연습스윙 1번, 아이언은 2번, 웨지는 3번, 퍼터는 4번 정도 연습스윙 하고서 루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연습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해. 근데 오히려 루틴을 제대로 잡고서 한타를 잘 치는 것이 플레이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급하다고 해서 떼굴 굴려가다 보면은 오히려 더 플레이가 딜레이되고 늦어지니까 루틴을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프리샷 루틴은 정확히 몇 초? 25초에서 30초 이내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들어가는 법이에요. 뒤에서 목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연습스윙을 한 다음에 뒤로 가서 내가 어디로 보낼 건지 뒤에서 딱 쳐다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뒤에서 봤을 때 어떤 프로는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프로도 있고, 어떤 프로는 왼손을 잡고 들어가는 프로도 있고, 어떤 프로는 오른손만 가지고 가는 프로가 있는데, 보통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거는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을 하세요예요. 우리가 볼 때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오른손으로 갖고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공의 위치에서 멀어지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열려있는 쪽으로 갈 때는 오른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왼쪽 열려있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목표 설정하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법은 목표 설정에서 오른손으로 잡고서 걸어가는 법을 만들어내면 좋습니다. 들어갈 때는 3보법과 5보법이 있는데요. 목표 설정할 때는 최대한 멀리서, 너무 멀리 가면은 내 플레이의 리듬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3걸음 뒤 혹은 5걸음 뒤에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쪽으로 목표를 잡고서 공을 쳐야 됐을 때 공의 위치에서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갔을 때 3보법이나 혹은 5보법으로 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세 번째, 에이밍 잡는다고 하죠. 뭐 뒤에서 에이밍 들어갔는데 뭘 에이밍 잡아요? 그러면은 이 에이밍은 준비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첫 번째 제 영상 컨텐츠를 보면은 어드레스 잡을 때 척추 각도, 허벅지 각도, 종아리 각도, 몸통에서 떨어지는 손의 각도, 팔 떨어지는 각도, 23, 22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레슨 제 영상을 보시면 그 영상에 나오거든요. 그 영상에서 요 정렬하는 방법 순서대로 해서 선수들이 들어가서 그립 잡고 어드레스 잡고 스탠스 잡으면서 꼼지락 되잖아요. 그때 스탠스의 넓이와 에이밍 잡고 준비한 자세를 잡는 시간입니다. 몸을 정렬하는 방법과 스탠스 정렬하는 방법, 그립을 정렬하는 방법을 그 시간 안에 꼼지락 되면서 치기 위한 동작으로 만들어내는 게 몸의 에이밍 정렬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셋업이에요. 선수들이 이제 공을 딱 준비한 상태에서 정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웨글 혹은 영상이라고 전 표현하는데 영상, 웨글 이렇게 하거나 혹은 영상, 웨글, 영상 이렇게 한 다음에 정지라는 동작을 만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선수들이 꼼지락 하면서 딱 잡았을 때 정지하기 전에 한 번씩 어깨를 흔들거나 손을 흔들거나 손목을 흔들거나 이렇게 긴장을 푸는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런 동작들을 우리가 셋업 전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웨글이라고 해요. 강아지 꼬리 흔든다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해서 가볍게 긴장을 몇 번? 1회에서 2회. 그리고 영상은 뭐냐면은 목표를 한 번 더 봐요. 그리고 다시 웨글, 영상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게 정답은 아니에요.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보편적인 선수들은 영상을 더 많이 봅니다. 영상, 웨글, 영상, 정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많이 보면 볼수록 내가 어디로 보낼지 영상이 많이 내 머릿속에 캡처되어 있을수록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5번째는 뭐냐면은 스윙이에요. 우리가 백스윙 동작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만들고요. 또 피니시 동작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만들었었잖아요. 제 영상 요거 보시면은 나옵니다. 천천히 해서 웨글, 영상, 정지 한 다음에 백 스윙, 피니시까지 갔을 때 마무리되는 게 프리시한 루틴의 끝이에요. 네, 저희는 골프장 가면 이거 팁이에요. 골프장은 보통 7에서 8분 정도 티업이거든요. 보통 7분이 많은데 8분을 가정했을 때 1인당 2분, 약 120초 정도의 스윙 시간이 나와 있는 거예요. 파4 기준으로 했을 때 4번의 샷을 한다는 가정을 하에 30초 이내로 끊으면은 내가 8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왜 늦어지냐면은 이렇게 해서 4번의 홀 아웃이 되면은 구독자분들이 좋겠지만 한번 퍼덕하고 한번 슬라이스 나고 한번 훅 나고 잘못되고 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동해서 자신이 프리샷 루틴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내가 플레이의 진행이 방해되지 않는다면은 이 프리샷 루틴을 지키면서 계속 플레이할 수 있으면은 정말 좋은 골퍼가 되는 거예요. 루틴을 하는 골퍼와 안 하는 골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면은 정말 좋은 플레이가 될 수 있듯이 이 프리샷 루틴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골퍼, 최고의 골퍼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많이 연습들 하세요. 자, 공을 먼저 올려놓고요. 실제로 라운딩 가서 치는 거예요. 이것만 잘 지켜도 최소 10타는 줄일 수 있다. 루틴을 지키지 못하는 환경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18홀 내내 돌면서 자신이 내가 이 루틴을 18홀 내내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셔도 실력이 향상되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10타 이상은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몸통과 골반의 꼬임에 대해서 그리고 풀림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단계는 우리가 그 꼬임에서 이제 팔 동작을 만들어야 되고 어드레스를 잡아야 되고 그립을 잡아야 돼요. 그립을 잡을 때 손가락을 몇 개 잡느냐에 따라서 그립의 용어가 바뀌잖아요. 일반적인 그립은 그립을 보면은 그립의 끝에가 뭉툭 길어요. 두꺼워요. 이 끝에가 제일 가장 짧은 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 그립을 잡는 거잖아요. 힘을 빼라고 해도 뺄 수가 없어요. 손가락 2마디 정도 있죠. 2마디를 끝에 잡은 상태에서 이 끝에서 이 새끼손가락을 잡는 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손목을 잡는 이 세 손가락에 대한 마디를 잡아주고 이 두툼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손의 두툼한 부분도 보이시죠? 거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 눌러진 부분에서 우리가 이 검지와 엄지손가락 있죠? 거기를 총 잡듯이 이렇게 건총 잡듯이 살짝 잡아주시거나 혹은 집게 잡듯이 잡아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립을 잡으시고요. 세 손가락 있죠? 세 손가락의 압력이 가장 크게 압력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립을 견고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가운데 오른손 보면은 이 두 손가락 있어요. 가운데 손가락과 약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왼손에 검지와 같이 걸리게끔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은 비워두는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이 두 손가락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생명선 보이세요? 생명선 안에 엄지손가락 날 부분을 가볍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그 손가락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새끼손가락은 이 검지손가락 위에 걸쳐놓는 겁니다. 그리고 엄지검지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는 그립을 우리가 오버래핑 그립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요즘에 회원님들께 선호하는 그립이에요. 이 새끼손가락을 눌러놓음으로써 특히 오른손잡이의 분들은 이 손가락 4개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의 힘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왼손의 힘과 오른손의 힘의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양손의 힘이 비슷한 분들은 이렇게 깍지를 끼거나 혹은 그냥 잡으셔도 밸런스가 맞다면은 이제 베이스 그립이나 인터라킹 그립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오른손 압력이 세잖아요.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왼손의 압력과 오른손의 압력을 비슷하게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오버래핑 그립으로 시작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다리를 핀 상태에서 앞의 발가락과 뒤의 발가락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밸런스를 잡을 때 너무 앞쪽에서 쏠려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뒤쪽으로 쏠려 있어도 안 돼요. 발바닥 앞뒤를 움직이다 보면은 내가 느낌은 좋은데 발바닥 중심에 힘이 가 있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정강이 부분, 무릎 밑으로 직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힙 부분을 살짝 뒤로 의자 앉듯이 투명 의자 앉듯이 살짝 앉았잖아요.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척추 각도를 가볍게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헬스를 많이 해서 체스트가 큰 분이나 혹은 여성분들 바스트가 큰 분들도 있잖아요. 약간 팔이 앞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이 공간 확보는 다르니까 팔을 일자로 왼팔은 가슴 앞에 오른팔은 가슴 옆에 준비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측면에 봤을 때는 왼팔보다 오른팔이 살짝 뒤에 있다는 느낌이 있는 게 좋아요. 헤드를 떨어뜨려 놓고서 우리가 그립에서 어드레스 잡았을 때 턱 공간 들고 눈만 내리면서 내 턱과 쇄골 사이에 공간 확보를 해주신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코어에 힘주고 허리에 힘준 상태에서 셋업 되어 있는 게 어드레스 준비 자세예요. 자, 다들 보셔요. 준비.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일자로 떨어뜨려야 돼요, 뒤로 빠져야 돼요, 밸런스가 좀 앞에 있는 게 좋지 않아요, 뒤에 있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 몸통과 골반의 꼬임이 되신 분들이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 싶으면 바로 앞으로 넘어가셔갖고 조금 더 몸통과 골반의 꼬임으로 우리가 꼬였을 때 발바닥 움직임과 풀렸을 때 발바닥 움직임의 느낌을 알고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하나, 둘, 셋. 몸통과 골반의 꼬임을 잘 이해해 주셨으니까 우선은 그립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그립을 잡았을 때는 자, 먼저는 페이스를 이렇게 정렬을 해서 공 앞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헤드를 그냥 이렇게 공과 맞췄을 때 페이스가 공과 이렇게 직각이 되게끔 요 선 맞춰서 이렇게 수직 직각되죠? 네.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는 거예요. 왼손 그립을 잡으시고 세 손가락 잡으시고요. 두 마디 비워 놓으셔야 돼요. 이 인터라킹에서 서로 검지와 약지를 깍지를 낄게요. 그래서 저는 이 오버래핑 그립으로 시작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손이 작으니까 풀리지 않게끔 이렇게 인터라킹 꽉지를 껴서 연습을 할게요. 그리고 스탠스의 넓이는 아이언이니까 발 1개 반, 조금 더요. 오케이. 앞뒤로 살짝 움직여 볼게요. 움직였을 때 중간 정도에 있다 느낌 있었을 때 자꾸 허리 펴고 살짝 앉을게요. 요 공간 확보돼갖고 저 거울 봤을 때 팔이 일자로 떨어지는 거 느끼시고요. 정면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공간 확보 하셔야 돼요. 오케이. 눈만 내려서 어드레스 잡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연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요거를 다시 이쪽으로 제가 껴볼 거예요.
이렇게 껴봤을 때 우리가 몸통과 골반의 꼬임이 되시는 분들이 이 동작 하라고 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몸통과 골반의 꼬임이 안 되면 다시 앞으로 가세요. 자, 어깨만 돌려보세요. 가볍게 골반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 빼보세요. 하나 쭉. 요 정도밖에 못 가요. 어깨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옆으로 쭉 뽑으면은 손은 허리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 그리고 한번 쳐볼게요. 스윙. 쭉 쳤을 때 쭉 밀면서 골반을 45도만 열려야 돼요. 그때 가상의 공을 보고 계세요. 이렇게. 팔로만 옆으로 하나 빼볼게요. 살짝. 그리고 풀어볼게요. 그냥. 풀었을 때, 그렇죠. 정답. 요거예요. 이 동작으로 가볍게 우리가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연습을 한 뒤에 몸통과 골반의 꼬임을 이해한 상태에서 팔의 동작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쳐볼게요. 가볍게.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하나, 둘, 뽑으면서. 그렇죠. 베리굿. 가. 그렇죠. 오케이. 바로. 지난번에 우리 꼬임 동작 있잖아요. 네. 그 동작에서 가장 일차적인 초보 단계예요. 평소 치는 것보다 고정을 하고 이렇게 치니까 조금 더 안정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깨로만 공을 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똑딱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동작이 되면은 골반의 몸통의 꼬임을 다음 동작에서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구독자분들 꼭 기억하세요. 몸통과 골반의 꼬임이 되지 않은 분들은 이 동작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쳐보면서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꼬임이 있어야지만 다음 저희가 팔 동작을 만들어서 공을 쳤을 때 왜 몸통과 골반이 꼬이면서 이 동작이 이렇게 됐었지? 이게 연결되실 거예요. 조금만 더 알고 기억하고 가세요. 골프는 급하게 가면 절대 망가집니다. 기본에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항상 연수님이 오시면은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항상 있으셨잖아요. 뭐였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립을 잡고서 백스윙 1단계에서 골반이 움직이지 않고 어깨가 45도 들어간 상태에서 손목만 세워서 가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운데 부분과 90도 되는 이 부분에서 신장에서 마이너스 100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167.8이에요. 근데 170이라고 할게요. 170의 키에서 100 빼기 170은 70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0도에서 90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70도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샤프트를 세워주시면 되세요. 골반 잡고 몸통 45도 동작이에요. 자, 두 번째는 골반 잡고 몸통을 더 꼬라고 그랬죠. 꼬는데 못 도와줘서 최소한의 골반 회전으로 몸통이 90도 돌았을 때 이 뒤꿈치 선상에서 최대한 받쳐줘 갖고 샤프트를 꺾을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샤프트의 각도 있죠. 여기가 커킹이 많이 돼서 예각이 나오느냐 혹은 둔각이 나오냐는 신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신장이 크신 분들은 약간 둔각 형식이 나오면 되고요. 신장이 작으신 분들은 약간 꺾여서 예각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참고하셔야 돼요. 자, 셋 동작은 여기서 최대한 100도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서 공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백스윙의 3단계 동작에서 두 번째 동작과 세 번째 동작을 만드시는 거예요. 구독자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은 1단계에서 2단계 돌아갔을 때 몸통의 꼬임과 손목의 꺾임의 각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몸통의 꼬임 연습하신 대로 많이 꼬셔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시면 다시 전 단계로 가셔서 꼬임과 꺾임을 동시에 연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 모양만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꺾여서 만들 수 있는 동작을 꼭 만드셔야 돼요. 돌아서 꺾여 있는 동작이 나와야 한다. 이 동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탑을 만들었죠? 자, 1단계 가고 2단계 가고 3단계를 연결을 시킬 때 꼭 기억하세요. 한 번에 연결시킬 때는 1, 2, 3이 아니에요. 한 번에 딱딱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자신의 각도 코킹하면서 짊어지면서 높이로 가세요. 여기까지 몸통의 꼬임과 골반의 잡힘과 그리고 팔의 단계별 운동으로 백스윙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까지 잘 꼬임이 느꼈으면은 우리가 몸통에 돌렸을 때 이렇게 돌아갔었잖아요. 이 동작도 하나, 둘, 셋. 몸통이 돌아서 세워야 돼요. 이 뒤에 있는 카메라 봤을 때 몸의 움직임이 돌았을 때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자, 오른발 뒤꿈치에 있는 동작 있죠? 그게 돌아서 쳤으면은 왼발 뒤꿈치 위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조금 더 회전이 강한 사람들은 조금 더 멀리 빠질 수 있지만 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그때 몸통 어떻게 해요? 90도. 골반 90도까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피니시? 하이 피니시 쭉 올려야 돼요. 두 번째 동작에서 세 번째 동작 올라갔을 때 같은 선상에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들어준다는 느낌이 있어야지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님들은 여기서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둘, 셋. 둘, 셋. 앵글 유지하세요. 둘, 셋. 여기까지 연습되신 분들은 스윙을 3쿼터에서 3쿼터까지
공을 쳐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쳐. 하나, 둘, 셋. 쳐. 이 동작까지 되신 분들은 마지막에 피니시 동작까지 갈게요. 치고 왔죠? 자, 당길게요. 싱. 버텨서 가주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회원님이신 연설회원님 오셔서 레슨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시면은 항상 기본 동작 배웠던 거 있죠? 몸통 돌리는지 됐는지 한번 볼게요. 히프턴. 그렇죠. 좋아요. 구독자분들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가 어깨가 얼마큼 돌아가고 있는지, 이 연습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항상 연습 전 단계별 올라갈 때 전 동작 연습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드레스 크립 잡을게요. 테이크백 동작부터 한번 배워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빼는 거는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167인데 170에서 70도 만들었잖아요. 자, 근데 연서님은 저보다 신장이 좀 작으시니까 여기서 살짝 각도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장에 따라서 조금씩 뒤에 있을 수 있어요. 자, 하나 꺾어서 허리보다 아래에서 위치한 그립 위치가 샤프트와 평행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둘하면은 요 V홈 공간에서 꺾여 올라가는 느낌. 자, 꺾여 올리면서 몸통이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측면에서 봤을 때 요 팔꿈치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연서님. 그죠? 팔꿈치가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팔꿈치가 이 뒤에 빠지면 안 돼요. 네. 몸이 더 꽈줘야 돼요. 돌지 않고 상체 공 보시고요. 그렇지. 이게 하프신 동작이라고 했죠? 그때 신장이 크신 분들은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작은 분들은 코킹과 팔꿈치 꺾임에 의해서 이렇게 일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대로 올릴 거예요. 셋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올릴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돌았어요. 그렇죠. 셋 하면 여기서 쭉 올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받침 동작으로 이렇게. 거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동작으로. 네. 지금 힘드실 거예요. 힘들어도 이 동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연선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몸통과 골반이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많이 꼬고 오셨어요. 하프에서 여기 올라갈 때 조금만 더 오른팔을 높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가도 괜찮아요. 각도 유지 잘했어요. 살짝 터치했던 느낌. 둘, 꺾어서 몸통 좀만 더 들어갈게요. 오케이. 받칠게요. 셋, 쭉 올라갈게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반대 동작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지난번에 했던 거 처음에는 여기까지 그냥 갔었잖아요. 네. 그때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몸통 돌았을 때 몸통 45도 돌았었어요. 자, 체중이 그때 어디 있었어야 돼요? 왼발 쪽에 있어서 몸이 뒤집어져 있었죠. 자, 둘 해볼게요. 둘에서 돌아서 몸통도 90도 돌고 골반도 90도 돌고 다리 붙인 상태에서 들어왔죠. 여기서 손목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프 동작이에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하이 피니시 쭉 그 위로 올리는 거예요. 힘들어요. 척추각도 유지하는 거 힘들어요. 코어에 힘 없으면 버티기 힘듭니다. 코어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돌아서 몸통 돌았지요. 바디 운동 했었지요. 그 모양에서 요 하이 피니시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동작을 힘들겠지만 나눠서 한 거를 연결해 볼게요. 여기서 두 번째 동작에서 두 번째 동작까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쳐. 한 번에 할게요. 쳐. 천천히 할게요. 쳐. 밑으로. 그렇지. 굿. 몸통과 골반의 꼬임의 동작에서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풀림 동작을 했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일자로. 그게 아니라 꼬임, 투 꼬임. 그것만 연습할게요. 천천히 치셔도 돼요. 하프, 스윙. 돌아야죠. 더. 자, 차프, 스피드 올려. 왼팔. 그렇죠. 세우세요. 바로. 지금 너무 잘하셨는데요. 몸통과 골반의 꼬임 잘 들어왔고요. 백스윙이 느리면서 만들어졌을 때 스피드 올리면서 갔을 때 몸통과 골반의 꼬임이 풀렸어요. 천천히 우표 쳐. 빠르게 들여. 그렇지. 잘했어요. 지금 꼭 기억하세요. 지금 너무 잘했거든요. 다 꼬이고 풀렸던 거 있고 거기에 지금 손의 위치가 높아진 거예요. 오케이. 너무 잘하셨어요. 힘든 거 아니죠? 자, 하나, 둘. 쭉 가. 오케이. 자, 여기까지 가신 분들 마지막 아까 말했죠? 접히면서 당겨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피니시 동작이에요. 되게 힘들 거예요. 등, 골반, 꼬임에서 풀리면 다시 온 거예요. 바로 오른손 천천히 뺐다가 각도 맞추고 들고 떨어뜨려. 스톱. 바로. 잘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연사님이 와주셔서 스윙을 나눠서 한번 레슨을 해봤는데요. 급해지지 마세요. 네.
막 급해지다 보면은 스윙을 이렇게 막 내가 달려드는 경우 많이 생기거든요. 초보자분들이 되게 많이 그런 실수 하실 거예요. 지금 구독자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린 거나 정말 이제 골프를 지금 입문하시면서 배우시는 혹은 초보 골린이 분들이나 초보 골퍼들은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몸이 막 엎어지는 동작들, 골반이 먼저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몸이 먼저 가는 사람들, 탑에서 올라갔을 때 몸통 꼬이면서 올라가는 이 높이가 높아져야 되는 거 알면서도 내가 가동 범위가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고 짧아지는 사람들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되면은 다시 뒤로 빠져서 연습씩 해보고 잘 될 때까지 쳐보시면 돼요. 초보자도 배우기 쉽게 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배우기 좋은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1번 홀에서 항상 죽고 가시죠? 이 스트레칭 하시면은 1번 홀 살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랑 같이 스트레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하나 턱 들고서 앞에서 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번에 머리 뒤에 누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자, 보통 사람들이 옆으로 이렇게 누르시죠? 그건 절대 소용없어요. 우선은 45도 앞으로 해서 앞으로 눌렀을 때 뒤에 있는 목, 뒷목을 늘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반대쪽도요. 쭉 눌러주세요. 튕기지 마세요. 쭉 눌러주세요. 뒤에 목을 풀었으면 어디 풀어야 돼요? 반대쪽 대각선 앞에를 풀어야 돼요. 이때 따라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아프신 분들 많아요. 반대쪽 풀게요. 자, 천천히 오른쪽으로 두 바퀴요. 하나. 천천히 하세요. 자, 둘, 왼쪽으로. 끝까지 크게 돌려주세요. 자, 어깨 풀 건데요. 팔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자, 손을 잡고서 어깨로만 돌리세요. 중요합니다. 왜 어깨로만 돌리냐고요? 우리는 어깨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팔로 돌린다고 하면은 내가 어깨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팔의 힘으로만 어깨를 쓰는 분들 많거든요. 자, 어깨만 돌려주세요. 어디 잡고요? 손 쓰지 않고요. 오케이. 자, 깍지 끼시고요. 앞으로 쭉 미세요. 자, 그 상태로 머리 뒤로 올리는데 중요해요. 여기서도 사람들은 머리 위로 올리는데 우리는 머리 뒤로 넘긴다는 느낌으로 쭉 당길 거예요. 자, 쭉 버티시고요. 하늘로 미세요. 자, 그때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오른발을 날로 세워볼게요. 그리고 날 세운 부분으로 쭉 스트레칭. 쭉. 자, 반대로도 날 세우면서 쭉 스트레칭. 다시 반대로 날 세우면서 쭉 스트레칭. 자, 우리 피니시 어떻게 하죠? 자, 오른발 뛰면서 한 바퀴 돌면 돼요. 쭉. 다시 반대로 스트레칭. 피니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쭉 반대도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날을 잡고서 엄지발가락으로만 누른 상태에서 몸통을 꼬는 동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히 시원한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발 펴고서 허리 펴면서 쭉 밑으로 내리시면 안 돼요. 정면으로 해서 다리 쭉 펴고서 밀어나세요. 자, 그대로 몸통 돌려가지고 발목 잡을게요. 하나. 무릎 펴고 계셔야 돼요. 자, 그대로 몸통 돌려서 발목 잡고 무릎 펴고 하나. 바로. 자, 다리 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리 어깨 넓이보다 2배 벌리시고요. 자, 바깥쪽 날 있지요? 거기를 찍고 이때 보시면 머리가 막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자, 여기까지 안 가도 좋으니까요. 머리 최대한 고정.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저희가 팔을 핀 상태에서 어드레스 자세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깨와 등 아까 풀었잖아요. 거기에서 쭉 손바닥 위치 만들고 어깨 밀지요. 요 앞뒤 견갑골로 손바닥의 앞뒤 운동을 꼭 해주세요. 근데 정면에서 하는 운동 좋지만 실질적인 어드레스 자세 잡은 상태에서 어깨를 풀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몸통 돌려서 백스윙 동작으로 갔을 때 모양에서 똑같이 어깨와 등을 풀어주세요. 이때 하체와 몸통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해보면은 굉장히 당기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팔이 들고 있는 게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어깨와 등을 많이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살짝 피니시 동작 들고 숙이고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저는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따라해보시면은 분명히 힘들 거예요. 자, 요렇게 잡으세요.
팔을 최대한 뒤로 해서 목을 빼고, 우리가 많이 봤죠? 거기서 팔꿈치로 박수 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안 보이시죠? 뒤로 돌아볼게요. 자, 뒤로 쭉 빼서 팔꿈치로 찍을게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두 번째. 잡고서 어깨만 올릴 거예요. 똑같이 등 뒤에서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 뒤에 있는 견갑골 있잖아요. 거기를 계속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위, 아래 운동을 해주면서 어깨와 등을 풀어줄 수 있으면은 정말 좋은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골프장 늦게 도착하면은 꼭 이것만은 풀으셔야 돼요. 첫 번째, 다른 거 말고 이건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깍지 끼고서 스트레칭 피니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까지 끝내면 뭘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거 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팔벌려 높이뛰기 정도 해주신 상태에서 살짝 열을 올려주시고서 시작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골프를 치다 보면은 우리가 등 근육과 어깨 근육과 앞에 들어가는 동작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동작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골프의 스윙의 동작 안에 있는 부분을 나의 몸 푸는 스트레칭으로 만들어 보세요.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게 가장 많이 회원님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게, 아마추어 분들은 굉장히 비거리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 비거리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는 뭐 등치가 작으니까, 나는 힘이 약하니까 남들보다 거리가 안 날 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날씬한 분이나 작은 분들도 되게 비거리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버 비거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레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팔로우 스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먼저 쳐볼 건데요. 골프를 많이 칠 때 하나, 둘. 그냥 이렇게 던져내듯이 공을 쳤을 때 거리가 많이 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내 체중이 헤드에 얼만큼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야 돼요. 정면에서 제가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던지는 자세와 하나, 둘, 이렇게 돌아간 자세를 두 개를 찍어보면은 내가 공을 칠 때 얼마큼 헤드가 몸이랑 같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간을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골프백을 보면은 요런 쓰지 않는 스틱이나 혹은 방향을 지시하는 스틱이 있으면은 일자로 두는 것이 아니고 뒤꿈치 바깥쪽에다가 하나를 설정해 두세요. 두 번째, 하나의 스틱은 내가 테이크 어웨이 공간에 하나를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자로 뺐다가 일자로 뺀다는 느낌이 아니라 몸이 돌기 때문에 일자로 갔다가 치고 나서 대각선이 일자로 가서 평행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앞에서 도는 거는 잘못된 동작이고, 백스윙을 갔다가 몸이랑 같이 돌아서 정면을 보고 있었을 동작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습장에 가셔서 스틱을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클럽을 이용하지 않고서 이렇게 골프를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몸의 회전과 내 골반의 회전으로 인한 앞과 뒤, 정면과 후면의 동작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올라갔으면은 둘, 후면 쪽으로 던져진다라는 느낌이 꼭 기억해 주시고, 앞에서만 올려주면서 공을 쳐 걷어올리는 식이 아니라 끝까지 공을 밀어주면서 옆에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셔야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헤드업을 하십시오. 머리를 너무 잡고 있다 보면은 분명히 몸이 잡혀요. 공을 끝까지 보세요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면서 멀리 던지려고 하세요. 하지만 골프는 절대로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몸이 돌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즉, 약간의 헤드업은 필요하다. 하나,
약간의 헤드업은 필요하지만 그래야지만 내 몸이 정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헤드업하면 슬라이스 나지 않아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은 방향은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조금은 더 세게 칠 수 있고 더 강하게 칠 수 있는 내 몸의 동작과 내 머리의 동작과 내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우선 그것부터 선정을 한 뒤에 방향성을 잡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인해서 방향을 지시한 뒤에 사람에 따라서 조금은 더 뒤에 가 있을 수 있고 앞에 가 있을 수 있지만 더 디테일한 부분은 한 명 한 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스윙을 보여드리면은 백스윙이 돌아간 상태에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치고 난 뒤에 몸통과 골반이 돌아간 뒤에 최대한 몸통을 잘 누르기 위해서 헤드업을 해줘라. 천천히 헤드업을 해줘라. 두 번째는 팔로우 스루에서 제가 친 동작에서 넘어가는 피니시 구간까지 꼭 만들어 보십시오. 골프에서의 비거리는 팔로우를 달리는 거 중요하지만 얼마큼 피니시까지 스피드를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고 난 뒤에 이렇게 쳐서 막 멀리 보내시는 분들 많죠. 그건 힘이 좋으신 분들이고요. 나만의 피니시를 몸과 골반과 머리를 돌리면서 더욱더 많이 돌려보십시오. 끝까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 근데 팔로우 스루랑 피니시만 잘하면 비거리만 날 수 있어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팔로우랑 피니시 말고도 백스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스윙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멀리 가야 될지 좁게 가야 될지, 혹은 빨리 꺾어야 될지 펴야 될지, 밀어야 될지 들어야 될지, 혹은 돌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드는 게 맞아요? 골프에서의 백스윙은 체형에 따라서 먼저 꺾어야 될 사람이 있고 늦게 꺾어야 될 사람이 있고 먼저 몸을 돌려야 될 사람이 있고 돌리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의 백스윙을 얼마나 좋은 각도에서 만들지 얼마나 좋은 스윙을 만들지는 자신을 한번 뒤집어 봐야 됩니다. 저는 키가 작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꺾어 올리면서 몸을 돌릴 거예요. 몸을 돌렸을 때 버티는 힘과 하체와 몸통에 버티는 힘은 운동하십시오. 그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꺾었다가 올라가서 뒤에서 치는 느낌으로 만들어주면서 오늘 레슨한 팔로우 스루와 몸통 돈다, 골반 돈다, 머리 돈다 돌아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팔로우 스루는 어떻게 갔어도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로 백스윙을 나누십시오. 하나, 둘, 셋. 백스윙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눴을 때 우리가 풀스윙으로 해서 3단계까지 백스윙을 가는 것이 아니고 임팩트 구간에서 빨리 치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하프스윙 정도까지만 갔다가 치고 나서 쭉 뻗어줘서 몸통이랑 골반이 돌아가는 것까지만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공 보고 자 하나 둘 셋. 자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하면은 두 번째 동작 하프스윙까지 연결했다가 끊어서 돌아가는 것까지 연결해서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와 한 번에 하는 거를 병행하면서 연습을 하시면서 내가 손목을 쓰거나 손목을 돌리거나 몸을 돌리지 않거나 몸을 돌렸거나 하면서 잘못된 동작들이 나왔던 거를 빨리빨리 체크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다면은 백스윙을 3단계까지 다 가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나눠서 했을 때와 다르게 연결했을 때 나오는 행동은 팔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올라가거나 돌아가거나 꺾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동작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이 붙는다는 거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넘어갈 수 있어요. 나눠서 하지 않고 한 번에 가는 것까지 나는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치고 나서 대칭 구간까지 연습하세요. 하나 둘 셋. 대칭 구간까지만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나눠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대칭. 바로까지 오는 연습을 하시고요. 나는 여기까지 된 사람이면은 한 번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연습을 해보시고 나서 뻗을 때 내 몸통이 돌아가는 거를 조금 알겠어 하시는 분은 피니쉬에 도전하십시오. 한 번에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했을 때 연습 시간은 보통 개인 연습을 하실 때는 나눠서 하시는 컷을 20개, 각 구간별로 20개, 그리고 풀싱까지 연결하는 걸로 해서 20개, 하루에 한 150개 정도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드라이브 비거리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프는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발목도 들어갈 수 있고 몸이 움직일 수도 있고 스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나온다고 느려지기 시작하고 빨라지기 시작하고 급해지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비거리는 늘릴 수 없습니다. 비거리 늘리고 싶을 때는 나눠서 하십시오. 그리고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줄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골프에서는 절대 자신감입니다. 내가 오비 나는 게 두렵고 해저드에 빠지는 게 두렵다면은 비거리 늘리는 거에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골프를 배우다 보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저도 프로처럼 디보트를 파고 싶어요. 잔디를 파면서 공을 치고 싶어요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왜 저는 라운딩 가면은 잔디를 한 번도 판 적이 없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골프를 칠 때 아이언을 칠 때 디봇이 파인다는 건 뭐죠? 헤드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골프에서는 중력의 법칙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의 위치는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른발 쪽에 놔두고 갖고 여기서 딱 밑으로 치고 지나가면은 디봇이 파이고 뒷땅을 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골프에서 디봇을 팔 때는 올라가면은 떨어지고 떨어지면은 디봇이 파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디봇을 파는 연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 앞에 2cm 앞을 친다는 느낌, 4cm 앞을 친다는 느낌, 6cm 앞을 친다는 느낌으로 공을 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른손으로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 왼팔로 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공의 위치를 가운데보다 살짝 왼쪽에 둔 상태에서 백스윙에서 지난번에 하나, 둘, 셋 이 동작에서는 정면에서 보는 것보다 항상 측면에서 내 헤드 높이가 어떻게 갔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머리 높이보다 살짝 높다, 낮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제가 공이 떨어진다, 휘둘러진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놔. 근데 백스윙을 낮게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놔. 놓을 수가 없어요. 자, 찍기 위해서는 헤드의 위치를 높이십시오. 하나, 둘. 그러면 치고 나서 L2L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이렇게 치는 분들 많거든요. 찍으려고. 우리가 거리를 내기 위해서도 몸을 돌리라고 했죠. 모든 스윙은 하나예요. 우리는 작은 근육으로 골프를 치는 것이 아니라 치고 올려주면서 몸통과 골반이 돌고 있으면서 위치가 선정이 되는 거지 내가 팔로 치고 걷어 올리면서 공을 억지로 찍으려고 하다 보면은 잔디에서 찍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 디봇이 아니라 뒷땅일 수 있습니다. 잔디를 판다는 거는 공의 앞쪽에 어택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공 앞에 가상의 공을 두 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공을 친다라는 마음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상의 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칠 거야 하고 미리 셋업 자세에서 만든 상태에서 다시 원래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스윙을 드세요. 헤드를 들어 올리세요. 공의 앞에 치는 겁니다. 어떤 손으로요? 왼팔로요. 하나, 왼팔로요.
골프를 칠 때는 나눠서 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임팩트를 주는지가 헷갈리시다면은 디봇을 파는 연습, 찍어치는 연습을 하실 때에도 나눠서 하십시오. 자, 하나 세우세요. 둘, 손목을 사용하세요. 팔꿈치를 사용하세요. 무슨 손을 칩니까? 왼팔로요. 이렇게 찍은 다음에 내가 세워줄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농구공 튀기듯이 공이 튕긴다라고 해서 바운스로 떨어뜨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헤드는 이 넓은 페이스면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솔 부분으로 위에서 바닥을 향해서 바운스로 떨어뜨린다라는 표현으로 공을 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손으로? 왼팔로요. 오른팔로 치면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웬만하면은 어택을 잡거나 공을 칠 때는 왼손으로 리드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내가 찍기 위해서 잘 쓰는 오른손의 힘을 사용한다면은 절대로 디봇을 정확히 팔 수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프스윙 동조에서 찍어치는 연습을 했다면은 백스윙 탑까지 갔다가 높이 올려주는 하이 피니시 동작까지 가는 연습으로 찍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나눠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슨 손 칠했죠? 왼손으로요. 내가 하나, 둘, 셋 해서 하이 피니시까지 대칭으로 왼손으로 잘 치기 나온다면은 그때 다시 풀스윙을 연습하는데 왼손의 사용 빈도를 최대한 높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슨 손으로요? 왼손으로요. 이렇게 빠른 영상을 보다 보면은 오른손으로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골프는 생각이 바꾸는 거예요. 왼팔로 치고 있어요, 왼팔로 치고 있어요 라고 계속 주문처럼 외우시면서 내가 준비한 자세에서 공의 앞쪽을 향해서 왼손으로 앞을 보고 공을 치십시오. 나누지 않고 한 번에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무슨 손으로? 왼손으로요. 자,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공을 칠 때 디보트가 파이는 연습이 될 거고요. 실내 연습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잔디가 파이는 게 안 보이는데요? 라고 많이 질문들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보세요.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이거 뒷땅 맞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우선 때리세요. 어떤 손으로요? 왼손으로요. 그러다 보면은 두껍게 파이는 디봇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얇게 파이는 디봇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못 친 것이 아니라 두껍게 맞았다, 얇게 맞았다고 표현하는 거지 잘못 친 게 아닙니다. 백스윙에서 헤드를 세워라. 공의 앞쪽을 보고 왼팔로 쳐라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나눠서 연습하겠습니다. 나눠서 연습할 때는 자, 하나, 둘, 공의 앞에 보면서 왼손으로 치고 대칭되는 구간으로 갈게요. 둘. 여기까지 나눠서 된 분들은 3쿼터에서 가는 게 아니라 하프스윙을 한 번에 가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헤드가 떨어뜨리면서 찍힌다는 느낌이 있으시면은 3쿼터까지 나눠서 가보는 거예요. 준비. 하나, 둘, 셋, 쳐. 이렇게 대칭 구간으로 나눠서 했을 때 내가 잘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하나, 둘, 셋. 바로 많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방금 전에 잘 됐는데 왜 안 되지 지금은? 나눠서 했을 땐 됐는데 왜 한 번에 하니까 안 되지? 왜 하프시 땐 됐는데 왜 3쿼터에서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이 나시면은 다시 되는 것부터 올라가시면 되세요.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나눴다가 한 번에 왔다가 나눴다가 한 번에 왔다가 하면서 가시면 좋으세요. 자, 여기까지 잘 됐으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스윙으로 자신있게 한번 연결해서 쳐보겠습니다. 샷. 자,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지만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끝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집념이에요. 분명히 골프는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맞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를 계속 많은 나눠지는 연습과 긴 연습을 연결하면서 병행하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연습했는데 나 저번엔 됐는데 왜 오늘은 안 되지? 그렇게 됐거나 연습하는 과정에서 찍힌다는 느낌이 없었을 때는 조금 더 줄여가지고 세운다. 다시 나눠서 하나, 세운다. 그리고 공을 본 상태에서
바닥을 향해서 떨군 상태에서 다시 세운다. 농구공처럼 헤드가 튕긴다는 느낌으로 헤드를 튕겨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나눠서 해보는 거예요. 절대 골프는 계속 잘 칠 수 있으면 골프가 아니에요. 골프는 내가 연습했던 것보다 더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헤드를 세운다. 하나, 둘, 친다, 셋. 여기까지 연습을 하신 뒤에 다시 3쿼터 풀스윙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아이언이 요새는 또 드라이버가 어느 정도 잘 맞다 보니 필드에 나가면 딱 투원 거리가 있을 때 항상 욕심이 앞서는지 아이언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문제인지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천 PD님의 얘기 잘 들었고요. 지금 대화만 들어도 너무 많은 지식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치는데? 뭐가 궁금하셔서 오신 거죠? 네? 한번 치는 거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보고 레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나 평균 스코어는 평균은 지금 필드 나가면 한 90대 정도 치는 것 같습니다. 보기 플레이. 네. 너무 잘 치는데? 뭐가 궁금하셔서 오신 거죠? 네? 네, 바로 우선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신장에 비해서 너무 와이드한 스탠스를 하다 보니까 회전이 너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환이나 회전을 잘할 수 있게끔 스탠스를 좀 좁혀보고요. 그리고 팔로우 스루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데, 백스윙 동작에서는 천천히 가고 올라가고서 가는 건 너무 좋으나 치고 난 뒤에 너무 짧아지는 경향이 많아요. 짧은 스윙에서 팔로우 스루를 좀 길게 하면서 하는 연습. 자, 준비 잠깐만 해보세요. 네. 발 3개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신장이 너무 커요. 좀만 좀 좁혀보세요. 됐죠? 네. 자, 그리고 그냥 제가 머리를 살짝 상체를 잡고 있을게요. 네. 자, 절로 팔로우 스루 한번 던져보세요. 자, 스톱.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몸이 접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같은 동작이어도 그대로, 자, 여기서 제가 몸통만 돌려볼게요. 몸통만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몸통이 더 돈다는 이유로 여기까지 팔이 뻗어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랑 몸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헤드만 던지느냐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팔이 내전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몸에 붙어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자, 그대로 제가 같이 한번 돌려볼게요. 던져보세요. 스윙. 같이 가볼게요.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이번엔 여기까지 말고 여기까지요. 쭉 같이 가볼게요. 여기까지요. 더 돌아볼게요. 여기까지요. 평상시에 내가 길게 가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길게 가라면은 안 돼요. 백스윙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가 갑자기 길어지는 게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백스윙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은 올라가 보세요. 자, 여기까지 본인이 백스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연습할 때는 여기까지만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돌아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같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참피디님이 느끼는 거는 약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몸이 너무 돌아가서 막 슬라이스 날 것 같다, 훅 날 것 같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하나, 둘. 지금 너무 잘하셨는데요. 몸통이 조금만 더 같이 돌아줘야 돼요. 네네. 네. 길게. 오케이. 만약에 기본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저 디테일하게 가시는 게 맞아요. 우리 샴피디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이 들어가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팔이 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잘하셨어요. 머리를 잡고서 몸이 돌지 않고서 뻗는 느낌과 같이 돌면서 똑같은 뻗는 느낌이어도 같이 돌면서 뻗는 느낌은 주관적인 내 생각보다 객관적인 시선에서는 굉장히 뻗어질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더 돌아서 올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대한 올려준다는 느낌. 그리고 백스윙이 급해지면 안 돼요.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다리 스탠스 좁히시고요. 좋습니다. 코어 힘주시고요. 자, 천천히 갈게요. 크게 올라가세요. 버티고 계세요. 이 하프스윙에서도 제가 짧게 가라고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백스윙 동작 나눴었잖아요. 이때 여기 보면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앞면에 있는지 뒷면에 있는지 잘 체크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하프스윙 한다고 해서 요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이 치서 뻗으려고 해도 궤적이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팔이 자연스럽게 접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인투인이 되기 위해서는 투 동작도 몸이 최대한 돌아간 상태에서 잡아주는 게 좋아요. 네. 거기서 똑같이 가는 게 좋고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하면은 항상 접혀서 끝까지 가지고 연습해야 되는데, 우리가 코어에 힘 빼지 않고 최대한 가는 연습하면 좋아요. 가요. 그렇죠. 다리 힘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가 아니고 아니에요? 자꾸 여기 맞잖아요. 아, 왼쪽. 네. 왼쪽 가는 거를 잡아드릴게요. 준비해보세요. 준비. 자, 첫 번째. 우리가 짧게 갔죠? 백싱 해보세요. 하나. 올라가세요. 지금 동작보다 조금 더 뒤로 가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치는 거는 너무 뻗으려고 하는 건 있는데, 네. 자, 그대로 뻗어볼게요. 이렇게 열려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열어서요. 네. 제가 이렇게 뻗으세요, 길게 가세요 하면은 회원님들이 대부분 이래요. 여기를 가르쳐 드리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요. 골프는 기승전 하체인데 하체를 쓰고 있으면서 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뻗으세요, 이렇게 몸이 돌아야 돼요 라고 하니까 여기에만 집중되니까 왼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네네. 제가 뒤에서 살짝 잡아야 될 테니까 네네. 한번 쳐볼게요. 네. 똑같이 쳐볼게요. 하프 갈게요. 스윙. 버티세요. 바로 쭉 가요. 어떠십니까? 좀 뻗어지는 게 아직도 안 느껴지시죠? 많이 안 느껴지는데 네. 다음에 연습을 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이언의 정확성이나 그런 걸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거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헤드의 움직임이 작아야 돼요.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순간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손목을 많이 사용하고서 롤링, 이 손목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막 팔꿈치에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팔이 뻗어지지 못하는 관절이 돼갖고 안 뻗어지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거를 최대한 제어하고서 뻗으면서 올려주고 접어주고, 그리고 짧게 갔다가 크게 가는 연습, 그리고 다시 원래 크기에서 다시 크게 가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피니시 유지하는 자세 만들면은 훨씬 더 좋은 자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편집 감독님과 함께 레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은 이제 골프 구력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해외 유학파입니다. 2021년도에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3년째 됐어요. 근데 편집을 하면서 내용들을 보면서 연습을 도통 못했는데도, 듣기만 했는데도 이게 실력이 쭉쭉 늘더라고요. 진짜 우리 심프로님 진짜 잘 가르쳐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강의를 듣고 편집을 해도 정말 안 고쳐지는 고질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와이파이 병이라고. 편집 감독님 워낙 편집을 잘해주셔서 저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레슨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와이파이 병을 이제 고쳐봐야 되는데, 뭐 유학파 출신들한테 말해보면은 뭐 슬라이스냐 훅이냐 하잖아요.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와이파이라고 하잖아요. 감독님께 이런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와이파이를 한쪽 방향으로만 보내라.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슬라이스는 절대 안 나, 나는 이제 훅은 절대 안 나, 이 한쪽 방향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가운데로 방향을 바꾸는 게 좋아요. 깎아친다고 엎어친다가 너무 한 끗 차이로 계속 같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스윙을 한번 보고 레슨하면서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체중 이동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는 게 좀 약하고, 너무 왼쪽 축으로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 자체가 높이 올라가는 경향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뒤에서 팔이 치고 나서 치키닝이나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거는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팔이 조금 이제 잘 안 접히는 구간이 있어갖고 집에 이런 탱탱볼 정도 하나 있으시면 좋고요. 탱탱볼을 전완근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좀 말랑말랑해야 돼요. 그냥 쪼여보세요. 최대한 터트린다는 느낌으로 저 쪼여본 거예요. 자, 그때 그냥 스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상태로요? 그냥 편하게 그 쪼여만 놓은 상태에서 원래 스윙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와, 이게 되나 이게? 그냥 스윙 해보세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팔과 팔이 벌어지지 않게끔 잡아놓은 거거든요. 슬라이스와 훅이 같이 난다라고 했었잖아요. 깎아진다, 뭐 엎어친다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고, 혹은 손목의 로테이션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게 이 손목을 최대한 잡아놓을 수 있는 거는 이 전환으로 해서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똑딱이라고 하죠. 그대로 똑딱이처럼 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갔다가 밀어볼게요. 쭉 이렇게 그냥 갔을 때 요 트라이앵글 자체가 이 공과 함께 같이 몸이랑 같이 도는 동작이 나온 상태에서 손목이 언코킹 꺾여있지 않고 쭉 뻗어진다는 느낌으로요. 쭉 뽑았다가 그냥 쭉 뽑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리고 고개 조금만 카메라 볼게요. 고개 앞에 볼게요. 하나, 둘. 그렇죠. 왜 고개를 앞에 보라고 했냐면은 공간을 좀 확보한 상태에서 그냥 옆으로 쭉, 그리고 밀어서 쭉, 이렇게 공을 갖고 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했으면 끝까지 가는 구간까지 공을 갖고 가면 좋으나, 적어도 이 구간까지는 간 다음에 하나 올라가 볼게요. 쭉. 됐죠? 그 다음에 쭉 밀어볼게요. 쭉 밀어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앞에 보세요. 타깃 보세요. 타깃 아예 돌려서 보세요. 이렇게 그냥 돌려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들려주세요. 바로 자, 고개 돌리면서 백스윙 할게요. 고개 돌리면서 백스윙.
치고 고개 돌리면서 백스윙. 피니쉬. 오케이. 그냥 돌린 거예요. 원래 스윙에서 보고서 하체가 잡혀 있는 거 말고 그냥 먼저 돌리면서 돌았다가 휘두르면서 같이 돌아가는 느낌으로 공을 치지 않고 연습 시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이제 같이 보고 고개 돌리세요. 올리세요. 팔 올리세요. 손 올려주세요. 손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손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 위에 있죠. 내 눈보다 높이 있죠. 이게 중요해요. 옆으로 가는 것보다 우선 올려주세요. 머리 위로. 자, 머리보다 올려주세요. 손 높여주세요. 머리보다. 그렇죠. 잘했어요. 일부러 조금 의식해서 팔을 모아볼게요. 그렇죠. 가세요. 들고 있어요. 오케이. 와이파이는 한쪽 면만 만들어 보자잖아요. 이 궤적이 만약에 계속 슬라이스가 난다. 그 오류에다가 다른 오류를 넣어서 스트레이트로 바꿀 거예요. 하나의 구질을 만드는 거에 초점을 갖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의 구실을 만든다. 전완근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팔 안 펴줘도 돼요. 일부러 그대로 갔다가 거기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세요. 들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같이 간다는 느낌으로 하니까 오히려 피벗되거나 뒤집어지거나 체중 이동 안 되는 느낌이 안 보이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돌리면서 그냥 가버렸을 때 오른손, 왼손 이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전완근을 잡아줌으로써 손목의 움직임을 좀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고개를 같이 따라가면서 스윙을 하는 연습을 만들면서 내 몸이 자연스럽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스윙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됐다 싶으면은 준비해 보세요. 고개를 돌아갔다가 하나, 자 여기까지 갔죠? 공 보세요. 공 보고 휘두르세요. 스윙 세게. 그리고 나서 들고 있는 연습에서 무브먼트, 몸통을 최대한 돌려주는 연습. 쭉 힘주고 버텨주는 연습. 바로 이렇게. 오케이.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구질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한쪽으로 가는 빈도가 커지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한쪽 빈도를 높여준 상태에서 와이파이가 바로 바뀌진 않아도 조금씩 좁혀진다는 느낌으로 한번 연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안 되는 동작을 안 된다고 멈추면 안 돼요. 집에서는 이렇게 공을 전완근에 잡고서 이렇게 스윙하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같이 돌았다가 공 보고 치고 돈다 해서 멈추는 동작 하나. 그리고 나서 같이 갔다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보고도 그 동작으로 갈 수 있는 동작을 연결하면서 계속 가시는 게 좋아요. 모든 클럽을 동일하게 요 스윙 자세로 연습해도 좋다. 네,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이언싱, 드라이버싱 조금씩 바뀌면서 쳐버리기 시작하면은 다음에는 또 슬라이스, 드라이버는 슬라이스 나는데 아이언은 훅이 나요. 막 이렇게 또 질문이 오거든요. 이제 같은 동작의 스윙으로 계속 연습을 하신 다음에 공을 바꾸면은 훨씬 더 좋은 스윙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잘 맞는 클럽으로 주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없으시죠? 너무 많은데 네.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네. 다음 진료 때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항상 감사하면서 열심히 레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 눌러주시고요. 골프 신세계 신현석 프로였습니다. 촬영 끝!